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조금 일찍 2021년 부동산 전망을 내놔도 이제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 맞으면 본전인데 틀렸을 경우에는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스러워요. 지금은 2020년인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2020년이고 또 2021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럴 때 전망을 내놔야 그래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선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2021년도에 폭락장이 올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폭락장이 오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폭락장을 나타내지 않죠. 가장 큰 첫 번째가 전세 가격이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전세 가격에 대한 지지선이라는 게 단순히 전세가 떨어진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당연히 전세가 지지선을 받쳐준다고 하면 시장에 넘쳐 흐르는 풍부한 유동성이 어디에 뭉쳐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유동성은 지방에 만약에 뭉쳐진다고 하면 지방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고요. 수도권 규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해서 유동성이 붙어버리면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투자 측면에 있어서 지방은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지방은 단발성 호재도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주가 좀 그랬고요. 부산은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장세를 탈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단발성 호재보다는 장기적인 호재로 이어질 수가 있냐 없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전세 대책에서 보았듯이 누구나 정책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누구나 정책의 수정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책을 잘못 펼쳤다, 너무나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성격이 내년에도 쭉 이어진다라고 봐요. 그런다라고 보면 지금과 같이 대출 규제도 옥죄일 것이고 공급량도 더 줄어들 것이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거래가 돼서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거래 없이 호가 한두 개가 거래가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꼭 놓치시는 게 있는데 토지보상금이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보통 절반 이상이 다시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돈의 힘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쉽게 꺾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호재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호재에 대한 것을 단기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남들이 저기가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들어간다, 내가 뚜렷한 어떤 비전이 없이 남들 말을 믿고 투자를 감행한다 이런 것은 이번 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봐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금액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잽싸게 나와야 되고 내가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잽싸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그런 식으로 순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층이 낮다라든지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조금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손실을 보더라도 잽싸게 나오는 것이 저는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서 과거 사례와 맞춰서 부동산을 많이 보는데요.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전세를 제가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갔지만 그때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당기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전세난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이 외곽에 있는 주변 도시들의 가격으로 인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규제로 인한 상황에서 외곽만 갈 것인지가 가장 크게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물가 저금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상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로 묶인 다주택자 물량도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전세 정책으로 인한 물량 잠김 현상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곳에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안 갖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값 상승을 예견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상승이 어떤 성장을 잘해서 어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울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가는 곳은 정말 크게 가고 안 가는 곳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정도로 안 가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보다도 양극화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줄어들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막상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의 뚜껑을 까놓고 보면 다른 영역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투자의 전략과 전술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